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최근까지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체중 감량 팁도 알려드렸죠. 이제 오늘부터는 단백질에 관한 시리즈를 한번 올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 시리즈를 퀴즈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은 맞는 말일까요? 당뇨병에서 단백질 섭취는 많을수록 좋다. OX.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책을 보면요. 일반 성인이 하루에 섭취한 총 에너지의 섭취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 제2형 당뇨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임산부에게서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 식품 섭취와 제2형 당뇨 발병관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높은 섭취량은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그리고 여성의 유방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내용만 봐도, 아, 단백질 그럼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 거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당뇨병에 안 좋다, 이런 내용을 시사하고 있어요. 특히, 제 방송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적 비율, 방송을 보셨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적 비율을 제가 5대 3대 2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망률 연구에 근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 탄수화물 20%, 탄수화물 5대 3대 2에서 이 2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했을 때 안 좋다면, 이 2가 맞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20%는 위험해요라고 했던 그 논문을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연구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고 대규모 전향적 연구 3개를 합쳐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널스 헬스 스터디에 7만 3천 명, 그다음에 널스 헬스 스터디 2에 9만 2천 명, 그리고 헬스 프로페셔널 팔로업 스터디에 4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널스 스터디는 남자고, 여자. 널스는 두 개, 이 널스 두 개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미국에서. 이 헬스 프로페셔널 요거는 남자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굉장히 유명한 코트예요. 이 코트 기반으로 이 연구 말고도 굉장히 각종 다양한 분석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코트랍니다. 자, 이 연구는 단백질 섭취량을 5등분해서 나누어서 연구를 했어요. 단백질 섭취량이 낮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렇게 그룹을 5등분으로 한 거죠. 그래서 5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이 5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의 중앙값이 21%, 22%, 21%였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그룹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략 20% 이상인 거죠. 20%를 포함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분석이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로 이런 걸 범주형이라고 하거든요. 범주형 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범주형이랑 대비되는 거는 연속형이거든요. 연속형으로 분석을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커브 있잖아요. 보통 영양소 섭취하면은 데이터가 커브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은데 그 이상 먹으면 안 좋아요. 그 이하도 안 좋아요. 이런 데이터가 오거든요. U자형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하려면 연속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범주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범주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시는 분은 20% 이상이면 안 좋아요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컬럼을 보시면 되세요. 이 기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 찾으시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HR 이게 위험도거든요. 당뇨병의 위험도. 당뇨병의 위험도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크면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95% CI, 이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도 구간인데 이 숫자가 1을 포함하지 않아야지 유의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가 딱 이거 나오거든요. 남자들에서 한 스터디. 요거 하나가 나오는데, 근데 이걸, 요 네 번째 있는 이게 다 모아서 한 거예요. 다 모아서 했더니 또 나오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럼 20% 이상은 당뇨병 위험성 높이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연구는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 결과가 단백질 중에 식물성과 동물성, 이렇게 나누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식물성이 아닌 동물성에서 기인하더라.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설명해드린 연구는 대규모 역학 연구예요. 이렇게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어떤 현상을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설명하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걸 설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비만한 폐경 여성에서 진행된 연구고요. 단백질을 0.8g, 체중당 0.8g, 이 정도면 이제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시켰을 때랑 1.2g, 체중당 1.2g, 이게 고단백이죠. 더 늘렸잖아요. 고단백으로 섭취시켰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봤어요. 비만한 여성들이었고, 체중을 유지하려면 1700kcal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1300으로 줄였고, 지방은 대략 30%로 맞췄고, 그러면서, 단백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았고, 단백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체중 감량 정도는 10% 정도로 똑같았고, 체지방 빠지는 것도 똑같았고, 중성지방 줄어든 것도 똑같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 똑같은데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뭐였냐면 인슐린 저항성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하면서 표준적인 단백 섭취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이 고단백 식사를 했던 이 사람들한테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란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냐면 원래 체중 감량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효과가 고단백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먹는 바람에 이게 상쇄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상쇄돼서 안 나타난 거라고. 그러면 고단백 시기가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고, 체중당 1.2g, 이거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결과가 이래? 그러면 고단백 시기가 당뇨 측면에서는, 당뇨병 예방이나, 당뇨병 관리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연구입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앞선 연구랑 연구 구조는 비슷한데요. 피험자가 당뇨병 환자였어요. 이 차이만 있었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열량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고단백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이 40%, 단백질이 30%, 지방이 30% 이렇게 맞춰졌고 그리고 고탄수화물군에서는 탄수화물이 55%, 단백질이 15%,
지방은 30%로 지방은 동일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탄수화물 15%를 떼다가 단백질에 이제 15%를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당지표의 개선이 고탄수화물 식이군에서만 관찰이 됐습니다. 고단백 식이군에서는 당지표 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랑 뭐 공복혈당이랑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는 거, 인슐린 민감도 개선되는 거, 그게 어, 우리의 그 기대와 다르게 고탄수화물 식단군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고단백 식단군에서 좋은 지표는 그냥 혈압이 좀 좋아졌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늘 퀴즈를 통해서 당뇨병에서 단백질 섭취가 많을수록 좋은지, 과연 많을수록 좋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요,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당뇨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서 단백질을 늘리면 사실 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이 연구, 두 개의 연구에서 살펴본 수치가 이제 단백질을, 어, 하루 열량의 30%씩 섭취할 때였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기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당뇨병에서 단백질 과잉 섭취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앞으로 단백질 시리즈 계획하는 것에서는 단백질의 권장 섭취량만 먹어도 사실 이것도 많아요. 이거는 음식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상한 섭취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좋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근거 있어? 왜 그런 거야?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